여기서는 컴패션을 느끼니까 내가 먹는 거 마이너스 네가 먹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프로포저는 50% 이하를 줄 거예요. 자, 맥시멈 50% 아니면 그 이하, 자, 그 이하를 줄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을 제한을 해야 프로포저의 유틸리티가 극대화되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저는 50% 이하를 줄 거예요. 맥시멈 50%. 자, 그런데 어떻게 S를 선택을 해야 프로포저의 이 유틸리티가 극대화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프로포저는 어떤 문제를 푸냐 하면, 프로포저는 이제 S를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이 함수를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그런 S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뭐 비슷하죠. 지금 이게 요거는 이제 어떤 S가 변수인 어떤 일변수 함수이고, 그리고 S 말고는 다 이제 그냥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선의 형태를 가진 이런 함수니까 우리가 지금 이 S 변수 앞에 있는 이 개수, 자, 이 개수의 값이 만약에 플러스다. 자, 그러면 저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올 테고, 만약에 저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저 함수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저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지금 녹색 그래프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S 값은 가능한 작은 값을 주는 게 좋겠죠? 가능한 작은 값. 그래야지 이제 함수 값이 최대가 되니까. 그리고 만약 양수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로 나왔다. 그러면 S는 가능한 큰 값을 선택을 하겠죠? 자, S가 가능한 큰 값을 선택한다. 자, 요 경우. 그럼 S가 값이 뭐겠어요? 자, S 값은 이제 2분의 1이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자, 여기 빨간 부분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만 생각하냐 하면 S가 맥시멈 50%인 경우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S 값은 0.5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큰 S 값은 2분의 1이겠지. 즉, 프로포저의 베타가 0.5보다 크다면 프로포저는 어떤 선택을 한다? 50%만큼 나눠준다는 거지.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 결론이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50% 이상은 안 줘, 상대방에게. 그래서 맥시멈 50%를 주는 건데, 자, 따라서 프로포저가 이제 50% 이하를 상대방에게 주니까 항상 컴패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베타 값이 0.5보다 크다면, 즉 프로포저가 상대방에 대해서 컴패션을 많이 느끼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50%를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50%를 나눠줄 거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리스판더는 50%를 제한받으면 억셉을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자, 프로포저가 컴패션을 많이 느끼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베타가 0.5보다 크다면 프로포저는 정확히 50%, 즉 딱 반씩 나눠 갖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스판더는 그거를 억셉을 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험을 해보면 이 반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선택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베타가 이제 0.5보다 작다면, 자, 베타가 0.5보다 작아. 그래서 프로포저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컴패션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S 값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가능한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즉, 리스판더에게 되게 조금 주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너 0 먹어 이렇게 할까요? 0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리스판더는 자기 나름 이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보다 적으면 어떻게 리젝을 하죠. 그래서 프로포저 입장에서는 내가 가능한 조금 주고 싶어.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컴패션을 별로 느끼는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가능한 조금 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엄청 조금 주면 리젝을 해,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0밖에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프로포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능한 조금 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상대방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장 조금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억셉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가장 조금. 그런 값은 뭐예요? 앞에서 봤듯이, 자, 여기서 봤듯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우리가 봤었죠. 커트라인 S 바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제 리스판드는 억셉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즉 상대방이 억셉하는 선에서 최대한 작게 주고 싶은 거야. 그럼 그 값이 얼마예요? S 바지, S 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딱 S 바만큼 준다. S 바만큼. 그래서 이제 S 바만큼 주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프로포저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컴패션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딱 S 바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프로포저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 프로포저는 딱 2분의 1을 줘. 야, 너 반, 나 반 먹자. 반띵. 어떤 프로포저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컴패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그 프로포저. 그리고 컴패션을 그렇게 많이 안 느끼는 프로포저라면 S 바만큼을 제한을 해. 그래서 베타가 0.5보다 작은 그런 프로포저는 이 딱 S 바만큼만 제한을 해.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FS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 결과들을 사실 전통적 경제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예측하고 훨씬 더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 봤듯이 우리가 자 딕테이터 게임하고 그다음에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 결과에서 봤듯이, 자, 딕테이터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평균 한 30포인트 정도 줬어요. 근데 얼티메이텀 실험에서는 한 42포인트 정도를 줬거든, 평균. 즉, 얼티메이텀 실험에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줘요. 자, 우리 지금 FS 모형으로부터 이제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딕테이터 게임의 경우에는 우리 FS 모형으로 보면 베타가 0.5보다 크면 딱 반 준다. 그리고 베타가 0.5보다 작으면
하나도 안 준다였죠? 근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베타가 0.5보다 지금 크면 딱 반 주고 0.5보다 작으면 0이 아니고 S바만큼을 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컴패션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딕테이터 게임이나 얼티메이텀 게임이나 똑같은 양을 주지. 너 반, 나 반 먹자. 근데 컴패션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 그래서 베타 0.5보다 작아 컴패션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하나도 안 줘. 근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줘. 그쵸? 0은 안 주고 좀 줘. 이게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자,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내가 주면 끝이죠.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받는 사람이 뭐라고 뭐 얘기를 할 적이 없어. 그런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받는 사람도 뭔가 할 수가 있죠. 수 틀리면 리젝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베타가 0.5보다 작은 사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컴패션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딕테이터 게임에서 0을 줬을 사람인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그래도 파지티브한 어마운트를 주는 거야. 왜 그래? 저 사람을 내가 막 엄청 케어하고 신경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리젝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리젝을 할 거다. 그게 좀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만큼 안 채워주면 제가 리젝을 하면 나도 0밖에 못 먹어. 그거는 싫어.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만큼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현상이 나오겠구나 하고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도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한 42포인트 정도를 평균 나눠줬는데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눠졌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FS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실험 결과들을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던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던 실험이죠. 그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했던 이 실험 결과를 전통 경제 이론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 행동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 FS 모형을 쓰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풍성한 얘기들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잘 반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 선택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행동 경제학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우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잭슨 형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FS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